네, 이번 주 첫 거래일 마무리 얼마 남지 않았네요. IBK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은 그래도 분위기가 지수 분위기는 빨개요. 근데 이제 전략은 계속해서 잡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가장 시장에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 뭐 긍정의 이벤트일지 부정의 이벤트일지 모르겠지만 꼭 맞이해야 할 대선 2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바이오만큼은 뭐 다 잘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신고가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바이오단에서는 쌈바를 아무래도 내일 모레 또 실적을 대기하고 있는 구간인지라 또 시총 상위단이기도 하고 1군으로서 흐름을 계속 추적해가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바이오가 완전한 대장입니다. 어제도 새로운 종목을 찾기 위해서 주말에 종목을 이렇게 서치하고 있는데 종목명을 보고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차트만 줄줄줄 넘기다가 스톱하면서 종목을 쫓아내거든요. 다 바이오예요. 다 바이오. 지금 그래서 올라간 종목에서 조정을 기다리는 것도 바이오요. 떨어진 종목에서 새로 출발하는 섹터도 바이오가 현재 대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종목군만 소개해드리잖아요. 월요일은. 지난 시간에 바이오만 5개 해드렸었는데 타이밍 좋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종목들도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시총 코스피에서는 제가 눈에 띄었던 종목들이 금융주들, 증권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었고, 단연 코스피 바이오 대장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오늘 같은 상승의 날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생물보안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FN 가이드에서 추정하는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은 FN 가이드 추정치보다도 조금 더 잘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뭐 추정치를 본다 하더라도 좀 무난할 수 있고 뭐 충분히 뭐 나쁘지 않다라는 실적을 기본 베이스를 전제로, 일단은 CMO라는 것은 공장에서 제조업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생산능력 캐파가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 수주 경쟁력이 우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라는 것이 그런 베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4월 완공이 될 수 있을 만한 사공장에 대한 기대감의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실적이 꺾여본 적이 없었던, 그리고 지금 수주가 이미 다 쌓아놨다는 것은 누누이 이제 입이 아플 정도일 것 같습니다. 주가만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 캐파, 생산 캐파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호재인데, 6공장이 들어가서 202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6공장이 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다음번에 성장 시나리오도 가져가 볼 수 있다는 것. 지금 우리는 위탁 생산에 있는 CMO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실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는 에피스라고 하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밸류로 주가가 땡겨가는 것은 사실은 잘 없어요. 숨겨진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에피스에서 아일리아 시밀러 이런 마일스톤이 4분기부터 인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것들이 포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바이오 훈풍이 가는 자리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충분히 여기서는 긍정적인 뷰로 꾸준히 대응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 세론 아니냐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바이오 섹터의 특성상 만약에 세론으로 주가가 빠진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올 묵직한 이슈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틀림없이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확정 통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지금 계속 이렇게 교차되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매물을 받아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글로벌 22위라고 하네요. 그런데 생산 능력과 앞으로 갖고 있는 성장성으로서는 CMO계로서는 글로벌 탑 클래스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글로벌에서 늘 저가 밸류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좀 이 분위기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제는 좀 더 적당한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 본다면 전자 빠지고 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는 모양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자랑 시속 게임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한번 체크 포인트 정도로만 볼 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는 방향에 있어서 의심은 없다. 삼바 네. 응원을 해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 이쪽을 보면 아무래도 대선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지 해리스 후보의 얼굴이 딱 떠오릅니다. CS 윈드요. 네. 근데 사실 실적에 있어서도 뭐 일정 부분 한번 기대감을 반영시켰었던 종목이잖아요. 지금은 딱 어떤 구간에 놓여 있는 걸까요? CS인들을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춰서 첫 추천드렸던 그 이유를 저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CS인드가 트럼프 해리스의 관련주로 묶여서 오르고 떨어진다면 그때는 매수 기회로 기회다.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십시오. 근데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분위기가 트럼프가 좀 우위에 네. 있으니 주가가 후룩 해서 원위치 않습니다. 예. 저는 이런 때가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이유는 일단은 솔직하게 말해서 트럼프 우위에 있을 때 악재로 반영되는 것은 맞습니다. 해리스보다는. 근데 지금 민주당 정권이었잖아요. 바이든 정권 행정부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풍력 좋았어요? 네. 안 좋았어요. 안 우리나라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거기 친환경만 날아가고 신재생만 날아갔지 글로벌 친환경은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고요. 고금리 때문이었어요. 지금 보는 사이클은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 지금 ECB가 지난주에 연속 2번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물가가 인플레가 잡혀간다라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했지만 유럽의 경제 상황을 뜯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고금리를 버티기는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일 것이고 빨리 금리를 낮춰서 재정 투자를 해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핵심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일 텐데 그 안에 주도가 이제 풍력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클에 맞춰서 물론 트럼프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 악재이긴 하지만 그 악재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유럽의 재정 투자 사이클로 봤었을 때 그럴 때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가져가 보자라는 뷰로서 제시해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의 조정, 오늘의 하락 브레이크 멈춤이 딱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CS윈드를 단순한 대선 변동성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매크로 지표의 움직임과 함께 봐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이 또 기회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종목 궁금합니다. 방산주 빅4가 뭐 다 같이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달라진 요즘이에요. 그 가운데 한국 항공우주요. 유독 좀 반등세가 그렇게 퍼포먼스가 다른 종목 대비해서 높지는 않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수리온에 대한 모멘텀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란발 전쟁이 막 발발했었던 날 아침 방송을 제가 했었거든요. 방산주 얘기를 했었을 때 종목명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소형주 방산 테마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보지 마시고 대장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음 주자는 LIG 넥선 그리고 지금은 전쟁이 나면 미사일 한번 쏘면 끝나냐라고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렇지 않다. 국지전을 통해서 그 지역을 점령해서 거기를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기 때문에 3등 주자로서 현대로템이 가는 것은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 주자로서 갈 수 있는 것이 한국항공우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오늘 뭐 주가 흐름도 조금 강하게 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현재까지 방산대장은 그 세 종목인데 조금 고공권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투기로서의 충분한 매력이 있는데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이제 이것을 과실을 따는 것을 좀 눈앞에 두고 있지 않나? 전투기는 좀 비싸요. 좀 비싸긴 해서 일단은 급하니까 탱크부터 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어쨌든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중동향에 관련돼서 1.7조 그다음에 수리온 관련돼서 우즈베키스탄의 FA50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수리 부속품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물량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 있어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은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FA50에 대해서 필리핀에서 예전에 굉장히 엄청나게 매력도를 뿜어줬었고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눈여겨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주가 나온다 안 나온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전투기가 더 좋다? 그렇게 따질 수는 없잖아요. 방산이라는 것은 미국
항공 함대 한 번 뜨면 끝인데 그 항공 함대가 뜨면 3차 대전에서 어차피 끝나지 않습니까?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당연히 더 좋은 전투기가 있지만 같은 레벨단에서 가격 효율성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매력도가 FA-21에 대해서는 매력도가 이제 서서히 분출하기 시작하는 초기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이 종목을 보셨다고 한다면 지친다 하실 겁니다. 진짜 얘는 언제 가는 거야? 이러셨을 건데 주봉상으로 그동안 투자했었던 FA-21에 대해서 이제부터 매력이 발산될 수 있는 시작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전제로 주봉을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오늘의 양봉을 조금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주항공과 이제 UAM 관련 사업일 텐데요. 이쪽은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시작될 미국부터 출발될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런 다양하게 나오는 성장의 시나리오 속에는 또 하나의 먹거리로서 성장 밸류 키워드는 갖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주봉상으로 조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만한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3거래일 동안 외국인 기관, 메이저 수급이 한국 항공우주를 집중하고 있고요. 장기 박스라인 좀 돌파 시도가 오늘장에서 크게 도드라졌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전이요. 우리 미운 오리 원전주?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빅테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요. 빅테크들의 응원에 의해서 가려고 했었으면 벌써 더 올라 있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눈을 봐봐. 그래서 이 자리가 좀 안타까워요. 원전은 가는 산업인 건 맞는데 주가는 애매해요.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원전을 적금식으로 사모아 가세요라고 했었던 것이 올 초였, 봄 3, 4월쯤 그때도 금리 인하와 관련된 그리고 에너지원은 원전은 우리나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바뀐 것이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탈원전이 진행되었다가 이제는 원전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 수율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 원전으로 가자. 일시적으로 50년은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원전으로 가는 방향 속에서 우리나라가 약간의 애매한 자리에 있으니 적금식으로 모아 가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바라보고 있었던 햇빛 전망 시나리오가 뭐였냐면 일단은 수주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와 합의가 되는 거예요. 합의가 돼서 아예 사오든지 그 돈 달라는 돈 줘버리면 안 되는지 전 지금도 의문이요. 그 당시 2,500억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주면 안 되나? 죄송합니다. 감성적으로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것에 합의를 보고 난 이후에 그 유럽 동유럽 국가들에서 줄 이은 수주,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들의 줄 이은 수주,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 있는 다음에 SMR이 버블의 정점을 찍어주는 시나리오가 제가 생각했었던 햇빛 전망의 기본 베이스였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이게 안 되니 수주를 받아도 주가가 꼬여 있는 거예요. 갈만하면 꺾이고 갈만하면 꺾이고 갈만하면 꺾이고 자꾸 발목을 잡고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할 수 있는 거 맞아? 수주를 받았는데 사업할 수 있는 거 맞아? 이 의구심이 있어서 주가가 가려면 꺾이죠. 이번 SMR은 조금 달라요. 그거랑 별개로서 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움직이는 것은 좀 다른 이슈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웨스팅하우스와 별개로 나중에 고점 밸류로 갈 수 있는 고공의 밸류를 줄 수 있는 이슈가 먼저 나와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SMR이라는 것이 원전이 갈 수 있는 원전을 글로벌 시장에서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저거죠. 리스크 때문이었잖아요.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입증이 많이 됐을 정도로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것이 데이터들이 충분히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의 방향성은 앞으로 SMR이기 때문에 이 뉴스와 관련돼서 움직였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대장 라인으로서는 우진엔텍 서전 기전이고요. 다 원자력 계측과 발전 관련된 상반이고 앞서서 움직였었을 때 일진 파워가 과거에 이제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핵심 원료 핵융합 관련 핵심 연료 삼중수소 관련된 저장 장치를 상용화했었다 해서 바닥에서 좀 고개 드는 종목은 일진파워가 눈에 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진단키트주의 꿈틀거림. 이쪽으로의 수급 이동은 어떤 현상이라고 보세요? 실제로 진단키트뿐만이 아니라 바이오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수급이
확산된다. 2군 종목 말씀드렸다가 이제는 완전히 치매 관련주 움직이고 뭐 제약이라고 붙은 종목들 움직이고 그냥 나도 바이오 하는 종목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거기에 진단키트주가 움직였는데 일단은 명분은 엠폭스 바이러스로 유럽, 아프리카에서 수상자가 커졌다. 그 뉴스를 기다리면서 진단키트주를 바라본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계절적으로 감기 시즌이 왔다라는 점과 한번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바닥에서 좀 수급을 손바뀜이 일어나는 이슈도 나와서 철저하게 테마입니다. 이것이 바닥에서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대선이 끝나고 상당 기간은 테마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원전도 아직은 좀 테마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가 제가 늘 말씀드렸던 종목은 이제 입이 아프기 때문에 그 대장 라인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장 라인고는 변함이 없고 이제 눈여겨볼 만한 테마, 치매 테마도 좀 눈에 띄고 제약이란 이름이 붙은 테마들도 눈에 띄고 그 안에서 진단키트들, 랩지노믹스라든가 수젠텍, 시젠친, 매트릭스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한번 한파동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바이오가 확실히 섹터가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는 시기다라는 의미로서 테마 하나만 찍어봤습니다. 네, 진단키트주까지 꿈틀거리게 하는 제약바이오의 수급 확산 의미 살펴봤고요. 또 대선 전후로는 뚜렷한 주도 섹터의 움직임이 자리 잡히기 전까지 단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테마성 움직임으로서도 저희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알다가 모를 시장이었는데 장 막판 들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움직임 예쁘게 또 견고하게 만들어냈네요.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